9월 4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일요일 경마는 일단은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대상 경주 편성이 있습니다. 그때의 예비 등록이 외국 마필들이 27마리가 등록이 되었었는데 지금 7마리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마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요일 경마는 역시 문세영 기수하고 싸움으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다 인기마들만 타요. 인기마들만 6마리 타는데 1경주 때도 계속적으로 인기마들만, 거의 뭐 인기 1위짜리들만 타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들 현장에서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를 놓고 하면은 저배당을 불러야 되는 거고, 문세영 기수를 꺾었을 때는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위너스맨을 타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여기에 뭐 김효정 기수가 7마리, 그 다음에 김정준, 김용근 기수가 5마리씩, 유승환 기수가 5마리, 이혁이가 6마리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기수들 리듬까지 잘 체크해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예상에 바로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만 뛰는데요. 7번만 라운드 코브라, 요게 지금 망사 농가면을 지난번에 이제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국내산 6등급 라운 슈퍼킹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1200m 이거 외곽에서 이제 올라올 때의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경주죠. 지난번 라운드 코브라가 안쪽에 이번만 배다리 왕자랑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면서 같이 이제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두 마필 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특히 7번만 라운드 코브라가 제가 봐서는 더 좋은 마필로 판단됩니다. 분명하게 스타트 능력도 있고 여기서는 뭐 3선 4선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번만 배다리 왕자 같은 경우는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200m가 더 유리하지만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잘 타줘야 돼요. 송재철이가 지난번처럼 외곽으로 빼가지고 모래를 피하면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정말 잘 타줘요. 이번에 이제 망사 눈가면 일단 요것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기록 자체만 보더라도 1분 1초대의 타임이면은 2번과 7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라고도 판단돼요. 6번만 퍼펙트 건맨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일단은 2번과 7번의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6번만 퍼펙트 건맨은 조금은 현장 파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잘 띄워줬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 마무리 조교가 약간 부족한 게 요게 단점이고, 최용건 조교사가 이동화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이 마필 되는데 안다 판단되고요. 자, 일단은 7번과 2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5번마 거센 챔프를 좀 강하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케맨 자마이고 큐피티원의 이제 첫 번째 자마인데 계란형 큰고리 제거라고 이제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옵니다. 일단은 이 장구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혀의 그 제갈 물림에 대한 거와 모래에 대한 부분을 다 복원했어요. 이게 지금 연습 주행 때 스타트 때 약간 잡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속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걸 잡으려다가 그냥 뒤로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라스트에 때렸더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에 한 200m 정도는 장추열 기수가 딱 단도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활동적인 기대치가 5번마 거센 챔프도 세다는 거. 이 마필도 국내에서 얻은 건 샤오미라는 마필하고 신의 마필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다 조교도 하고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봐서 5번마 거센 챔프가 여기에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7번, 2번 대끼리 막고니 배팅 하실 분들은 배팅을 좀 자제하시고, 제가 봐서 5번마 거센 챔프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토요일 이제 주로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로 자체가 불량 주로다.
그러면 7번을 놓고 때리겠고, 7번, 2번이 현장에서 너무 점배당으로 팔린다. 그러면 5번을 놓고 저는 한 3복승식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인기 마들이 우세 속에서 복병만은 5번마 거센 챔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 싸움에서 11번마 썬드래곤이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2세 마필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1000m 경주를 1분 1초대 뛰었다면 1200m는 1분 14초 때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고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1번마 썬드래곤. 요거는 중속에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힘한 배 했을 때도 또 잘 들어요. 기승자의 지시에 잘 따른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기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1번 썬드래곤 일단 인정하고, 복병마를 한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마 차돌런이 되겠습니다. 요거 6월 12일날 6등급 경주에서 약한 편성에 만나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8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경주 편성이었고, 4번마 차돌론의 그때의 컨디션은 그렇게 막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조교 때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외산 2등급 산해선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발걸음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죠. 일단 4번마 차돌런은 의외로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포위평인 마필이고 경매가 3천만원짜리면 여기서 해볼만 해요. 9번마 지상군도 일단 많이 팔린 겁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이 마필도 지상군도 상간마마의 동생이잖아요. 상간마마의 동생인데 그러니까 1400m 단거리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입상이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교가 조금 약하다는 거. 지난번에 42조 마방에서 이적하면서 안양 쪽에서 마방에서 첫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데 지난번에 만큼 전개도가 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만큼의 전개도는 없어. 또 부담량이 57kg까지 올라갔어. 420kg대의 마필이 57kg까지 부담량 올라갔던 거는 이거는 무조건 단점입니다. 지난번에도 간신히 2착을 버텼는데 이번엔 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2번마 키노브 레이싱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높은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활동적인 기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입상이 성공하고 그때 1분 15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조교 자체가 약간 떨어지면서 마지막 끝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 빠른 흐름에서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최입형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한 발은 2번마 키노브 레이싱이 쓸 수 있는 편성이다. 여기는 정말 4코너까지 그냥 키만 배를 하면 돼요. 그때 김태훈 기수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났을 때 한 발을 봤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쪽 2번 게이트라는 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려다가 힘소지를 많이 했다는 거.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2번마 키노브 레이싱은 일단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이 경주도 일단 압축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일단 11번마 썬드래곤은 김영근 기수가 무조건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겠고, 안쪽에서 2번마 키노브 레이싱은 추입형임, 4번마 차돌런도 선두권에서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12번마 마파람도 봐야 됩니다. 직전 경주보다 조교 자체가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스포조개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조개도 2번도 하고 나오고 있고 외곽에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11번이 쏘고 외곽에서 12번이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11번, 12번 막권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11번을 인정하고 2번, 4번, 12번 11번을 인정하고 2번, 4번, 1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뭐 6번마 체인저가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유승환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하고, 지난번에는 요거 이제 선입 외곽 전개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6번마 체인저는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방송을 제가 이제 좀 일찍 찍었다는데 월요일날 컨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이 체인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정확히 찍어놨어요. 정확히 찍어놨는데 요게 외곽 사행 때문에 요거 자극판을 신청해서 나오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6번마 체인저는 힘한배가 들어가야 되고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아귀에 딱 넣어야 돼요. 7월 3일날은 선행형 마필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입권에서 그냥 정말 힘한배를 잘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좀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빠른 마필에서 몰아버리니까 말이 라스트에 걸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라스트에 걸어가렸죠. 14초, 마지막 끝까지 14초 6이라는 건 완전 걸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11번마 아마존도 있죠. 여기에 8번마 대박스타도 있죠. 외곽에 8번과 11번이 갈아엎어가지고 선행을 가버리면은 6번마 체인저의 자리는 아예 없어요. 얘는 인기마로 팔리면 얘는 6번마 체인저는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별거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 기본적인 걸음것만 보고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레이스가 빡빡하죠. 이거는 이제 현장 컨디션 보고 그냥 방어 정도뿐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야 하는 마필이에요. 그런 반면 9번마 두 손 드라이버도 일단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3월 8일날 관절염 치료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번 뛸 때까지는 일단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절염이 있는 마필들은 약간의 경합에서 무너질 수 있는데 혈통적인 기대치는 9번이 가장 세요. 여기서는 일단 얘는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복병마를 한 마리 놓고 때릴 겁니다.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잘못 탔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올 생각입니다. 그 마필이 정말 이번에도 잘 만들고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냥 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복귀의 내용도 별표입니다. 그냥 별표.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복병마도 있습니다. 여기 복병마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해보면서 3경주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꼭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경주인데 1400m인데 약간 에이스는 좀 센 편입니다. 최근 5등급 경주 중에 좀 센 에이스인데요. 일단 7번마 블랙참이 되겠습니다. 직전도 조교가 좋았는데 막상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요. 지난번에 약간 빠른 흐름에서 앞선에 있는 마필들 스타트에서 쫙 가버리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속에서 채째까지 때리면 정말 열심히 타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7번 블랙참은 빠른 흐름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다는 거, 요게 이제 장점입니다. 7번 블랙참의 장점이에요. 모래 맞고 전혀 못 올라왔는데 일단 김용근 기사가 일단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체중도 일단 빼야 됩니다. 체중이 지금 499kg가 나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웠어요. 몸뚱이도 무거웠어요. 분명히 체중도 빼고 나올 겁니다. 7번마 블랙참 일단은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고 9번마 KN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18조 마방에서 지금 이적했던 마필인데 이 9번마 KN 스케치도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을 때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말이 좀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습주행 때 문세영 기수가 다시 연습주행하는데 약간 늦긴 했는데 잡고서 전결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도 약 추진하면서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이거든요. 조경수 마주의 마필들은 거의 뭐 문세영 기수가 거의 전담으로 타잖아요. 방향성 마주의 말이라고. 일단 얘도 괜찮습니다. 아예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6번마 프린스 앤스데이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에 꾹뻑하면서 중속에서 김옥성 기수가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끌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김옥성 기수에 대해서 방송을 찍은 게 있잖아요. 절대 모빙을 뜨지 않을 거다. 절대 이제는 힘한배하고 따라가는 전기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 프린세스 데이는 6번은 끌려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합니다.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선, 4선까지도 바로 물고 갈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마지막 추입도 가능하고요. 지금 1400m 경주인데 지난번에 28조를 뛰었어요. 힘한배하고 따라가는 전기하면 한 1초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마 프린세스 데이, 요거는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과 9번을 가장 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6번 프린세스 데이를 봐야 되겠고, 11번만 은혜 레코드도 일단 팔리는데 이번에 약간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강력한 지금을 빼놓고는 상대들이 상당히 약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차이가 목차, 코차뿐이 나지 않아요. 요것도 진짜 안쪽 게에서 차분하게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요거 4번이 선행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번의 자리가 생각보다는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번 은혜 레코드의 자리 자체가 빠른 흐름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스타트가 비슷한 마필들한테는 자리 잡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은혜 레코드는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천은청도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는데 1400m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아직 앞말이고 1200m만 뛰어봤다는 게 약간 단점. 예전에 뭐 작년 3월달에 이 1400m를 뛰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조교 자체가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옵니다. 수용 조교만. 뭔가 좀 기본적인 탄력은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약간은 변화는 왔어요. 체중은 빼고 나서. 근데 이게 원래 적정 체중이 458, 460kg대거든요. 이거 체중을 빼야 한번 보죠. 체중 빼고 체중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공략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기마는 7번과 9번이 인기마고요. 6번마 프린세스 데이와 4번마 천은총, 요거는 복병마로 여러분들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PNS 갬블이 또다시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안 팔리면서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그냥 앞선에 가니까 역시 혈통이 있는 마필들은 그걸 다 잡아 돌리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뭐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스타트, 중속이 다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5번마 PNS 갬블이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스포 조교까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올라왔던 만큼 5번 PNS 갬블 가져가야 되고요. 7번마 햄무리는 3세 마필인데 마지막 추입은 계속적으로 12초 6, 12초 6. 마지막 끝걸음 자체는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햄무리가. 근데 이게 1700m라는 게 약간 꺼림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선행형 마필이 아니고 추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오냐가 중요해요. 근데 뭔가가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압도적인 또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하고 7번하고 요게 대끼리 여건으로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5번을 인정을 하고 7번을 이거는 일단 조교는 괜찮아요. 장거리 첫 출전이지만 추입도 잘하고 괜찮은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장거리 경주는. 9번만 어메이징 위즈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출한 편성에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추입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40조 마방에서 1700m에서 지난번 뛰면서 오래 함께하자. 지난주에 김용근 기수가 타면서 그냥 쉽게 우승을 했죠. 선행급식으로 레이스 전개해가지고 그 마필을 일단 코차로 졌다는 거 얘도 봐야 되고요. 아예 이제 기록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씩 올라왔단 말이 요거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페더럴 캣이 되겠습니다. 박병윤이기 때문에 거의 안 팔릴 겁니다. 거의 안 팔려요. 근데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1700m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얘가 지금까지의 강등됐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레이팅이 35점이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 34점, 33점.
자, 이번에 32점까지 떨어지면서 부담량이 55.5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정말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이제 한번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11번을 일단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일단 5번 PNS 갬블하고 7번만 햇물이 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 9번만 어메이징 위즈와 11번만 페더럴 캣까지 이렇게 4마리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딱히 큰 걸음 자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8번만 제이스 파워도 강등된 마필인데 얘도 일단 김하연이가 타고 갔냐? 근데 조교 자체가 너무 없어. 조교 자체가 너무 없어. 생각 필요합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추천 경주이자 승부처인데 일단 5번마 그레이캣이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뭐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1700, 1800m 여유롭게 뛰었고 뭐 마지막 끝걸음도 지난번에 12초 6이었습니다. 송재철이가 지난번에 탔는데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일단 호흡이 잘 맞았던 마필이잖아요. 서흥수 쪽에서도 마방 자체가 워낙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 5번마 그레이캣은 이제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일단 복병마들이 일단 수두룩 합니다. 8번마 두성봉군도 일단 팔리는데 지난번에 선입 외곽 붙어서 상당히 잘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 자체를 잡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5번과 8번이 현장에서 대끼리 막고를 팔 건데 이 5번과 8번의 막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쉬었다 나오고 충분히 좋아져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볼게요. 그러니까 때리고 맞추고 그러니까 5번을 제가 일단은 안정적인 마필로 보는데 현장에서 이 마필의 컨디션이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이 마필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면은 제가 노렸던 주력 막곤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변경할 거죠. 근데 요거는 뭐 4방까지 부를 수 없습니다. 2방 안에서 일단 끝날 계획이고 2방이 안 되면은 약간 배당이 있다면 3방까지 한번 늘려서 압축된 막곤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고 나온 마필 요거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8번 대끼리 막곤 공략하지 않고 6경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오픈 1200m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상경주인데요. 일단 기본 사이즈는 12번마 어마어마가 가장 좋은데 게이트 자체가 너무 외곽 게이트입니다. 12번 게이트. 와, 1200의 12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죠. 지난번에도 약간 스타트에 늦으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 약간 모래를 피하다 보니까 그 모래를 피하는 순간에 또 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12번 게이트라서 전개 자체가 전혀 안 풀립니다. 5번마 이스트제트 있죠. 안쪽에 셀라비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얘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여기에 일본에서 온 랩터스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입니다. 여기에 뭐 10번만 대한질주까지 스타트 능력이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요거까지 일단 빨리 전개되겠고 여기에 4번만 라운퍼스트가 일단은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얘도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5번만 이스제트한테는 제가 봐서는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종권 조교사가 지난번에 최범현 기수가 스타트 실패하고 무너졌거든요. 아예. 근데 이 최범현 기수의 특징이죠. 매번 스타트 자체가 매번 어떨 때는 빨리 나오는데 또 어떨 때 늦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권 조교사가 이번에 박태종 기수로 기술을 변경시키는 모습이에요. 스타트 빠를 수 있습니다. 라운포스트도 느린 말이 아니에요. 선취입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고. 자, 저는 일본에서 온 9번마 랩터스가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 마필이 센 마필이고 일단은 뭐 선행 결승선에서 지난번에 1500m 지점에서 그 결승선 정말 100m 지점에서 역전당하고 3위를 했는 마필인데 분명히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말입니다. 또 잘 만들고 나오고 있고 뭐 일본에서 오는데 지금까지 일본 마필들이
잘 뛰었잖아요. 그리고 또 게이트도 9번이기 때문에 그냥 외곽에서 무빙을 뛰면 돼요. 모래를 안 맞으면 돼요. 요거 9번마 랩터스. 일단은 이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보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이제 가장 센 마필은 누구냐? 7번마 모르피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이제 강분을 했던 마필이죠. 빅토르 기수가 1200m에서 마주 옆편 장배에서 늦었고,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약간 차분하게 따라가는데, 직전에 완전히 조금 농땡이 기지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 모르피스의 장점은 뭐냐면, 조교 때는 덜 뛰는 마필이에요. 모르피스의 조교를 보시면은 매번 똥말들 뭐 4등급에 있는 마필들, 뭐 3등급에 있는 마필, 요런 마필들하고 조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이 실전에 강한 마필. 그러니까 조교 때는 자기 몸을 최선을 아끼고 마지막에 경주에서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빅토르 기수가 그 농땡이 기지를 상당히 잘 잡아요. 상당히 잘 잡고 상당히 잘 때려줘요. 11주에 공백은 있지만 이 코리안 스프린터 경주를 위해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저는 7번마 모르피스를 일단 가장 센 마필로 봅니다. 일단 일본에서 온 랩터스도 센 마필이고, 그 다음에 7번마 모르피스도 일단 센 마필이고, 근데 요거 이제 모르피스가 체중을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약간 무거웠는데 입상했지만은 요게 조금만 더 가벼웠다면 제가 봐서는 한 0.4천 정도는 땡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블랙머스크 어마어마 이런 거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세요. 일단 9번과 7번을 가장 센 마필로 저는 보고 들어갔겠고요. 일단 안쪽에 4번을 라운퍼스트는 안 볼 수가 없죠. 상승세를 일단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라운퍼스트. 박대중 기수는 원래 스타트 능력을 잘 받는 기수입니다. 스타트 전혀 뭐 뒤처지지 있는 기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는 최고 인기마로 팔리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게이트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가 지금까지의 14번 게이트, 막 끝번 게이트에서는 얘가 입상한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뭐 안쪽 게이트에 5번, 6번 이런 게이트에 이럴 때 받을 때 입상한 마필이지 끝번에 이 빠른 흐름 어마어마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8경주입니다. 코리안컵 대상경주 오픈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새끼고 일단 무조건 봐야 되죠. 장거리 경주는 코리안 스프린트 경주 편성은 제가 모르피스하고 라운드 퍼스트가 센 마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1800m 경주의 편성은 우리나라 마필들이 거리차가 좀 많이 나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2018년도에 왔던 그때의 말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마필들이 왔어요. 그때는 상금이 15억인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10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그 10억에 맞는 마필들, 그리고 출전 등록을 했던 마필 중에 마사에서 이제 골랐던 거, 이 정도면 니네들이 해볼만 하는 마필만 이제 골라서 경쟁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 이제 끝나고 마사에서도 이게 외국 말들하고 겨루는데 차이가 너무 마버리면 야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경주 왜 하냐고 막 질책이 와지니까 거기에 맞는 마필, 그러니까 그때 2018년도에 왔던 마필들 한 단계 아래 단계의 마필들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키오도 2000m 지난번에 뛰어봤고, 근데 1600m, 1900m 다 뛰어봤는데 거리적으로 이제 1600m가 이 마필의 좀 적정거리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800m이고 흐름도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 4번마 세키오도 조교도 괜찮게 했습니다. 뭐 조교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세키오는 일단 봐야 돼요. 6번마 위너스맨은 일단 제가 봐서는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3강 경주에 우승을 하고 지금 서승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이 위너스맨하고 석세스 마초하고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7번만 석세스 마초는 약간 조금 주춤거리는 게 있고 위너스맨은 꼭 잡고서 전개를 하더라고요. 전개 자체가 6번마 위너스맨한테는 전천후 마필입니다. 그냥 어떠한 전기서도 소화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서성원 기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1800m, 2000m 거리가 길수록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위너스맨은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새끼우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마필이다 고 판단됩니다. 완전히 뭐 두 마필을 보겠고요.
7번마 석세스 마초는 아직까지는 조교 때 약간 주춤거린다고 해요. 얘도 일단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석세스 마초도 그렇게 솔직히 빠른 말은 아닙니다. 빠른 말은 아니야. 모래를 얼마만큼 피하느냐가 중요한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10번마 라운드 파이터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위너스맨이 견제가 약간 들어갈 겁니다. 스타트 능력은 라운드 파이터가 가장 빠르죠. 라운드 파이터가 더 빠른데 이번 경주가 이제 1800m 코너를 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라운드 파이터가 선행을 가되 외곽에서 새끼우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위너스맨이 들이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위너스맨이 워낙에 빨리 붙는 마필입니다. 둘 다 이제 이 바이언하고 모스켓맨 일단 한국에 상륙한 지금 이 자마들인데 괜찮습니다. 이 두 마필도. 일단은 저는 6번만 위너스맨을 좀 더 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만 라운드 파이터도 일단 봐야 되고 여기에 4번만 세키우까지 요거까지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지면 13번만 킹 오브 더 매치도 봐야 돼요. 지난번 라운드 파이터한테 3마신은 졌는데 취입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종도현 교수가 또 마사회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말들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키우에 대한 파악도 하고 나오고 있고 위너스맨에 대한 그것도 다 파악하고 나오고 있고 라운드 파이터에 대한 파악도 다 하고 나오고 있고 정도현이가 이제 첫 기승이지만은 일단은 얘도 배당의 메리트는 얘예요. 마지막에 날라오는 건 얘입니다. 13번 킹 오브 더 매치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만 세키우, 6번만 위너스맨, 10번만 라운드 파이터, 13번만 킹 오브 더 매치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7번마 드림K와 8번마 폭스파워가 인게임화로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7번마 드림K는 국내산 1등급의 마필이죠. 명품 축제란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1400m이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사코너 돌기 전부터 승부수를 던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 전에 6월 9일날 코스모한테 1과 2분의 1마신 졌을 때만 해도 와 기가 막히게 잘 뛰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54.5의 부담량에서는 회도령한테 4분의 3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김윤서 쪽에서 마방인데 포위평의 마필 그렇게 뭐 의지는 좋지만 저는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8번마 폭스파워는 12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8이에요. 지금까지 뭐 기본적으로 잘 뛰어줬지만 12주의 공백 생각이 필요합니다. 7번과 8번의 맞고는 필요하고 지금까지 전기를 풀지 못했던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좋아졌고요. 이번에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고 더 한 번 더 때려볼 수 있는 찬스예요. 지난번에 아예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렇게 깨질 마필은 아닙니다. 충분히 도전한 만큼 그 마필을 놓고 아예 역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만 어서와. 일단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얘는 매번 모래를 맞으면은 알이 못 뛰어요.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상당히 잘 뛰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워낙에 빠른 흐름에서 말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7번마 시리우스 알파가 선행을 쏘고 외곽에서 어서와가 선입권에서 바로 붙으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흐름도 빠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1번마 원더풀 키티 같은 경우는 박대중 기수하고 상당히 잘 맞던 마필이죠. 마지막에 추입 자체가 12초 2였습니다. 지난번에. 와 엄청나게 날라왔죠. 이번에 뭐 9마리 출전하기 때문에 그냥 날라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단 1번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8번까지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1번 8번 1번 8번이 맞고는 일단 기본 맞고이어야 됐고 6번만 알찬 누리도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별로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꼭 참고 있으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말 자체가 찌그덕거리면서 거의 뭐
별로 뭐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뭐 가자 그래도 뭐 거의 못 갔던 마필인데 엄청 잘 뛰었어요. 근데 체중도 일단 빼고 나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되고, 지난번에만큼의 컨디션보다 좀 더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의 모습이 한 60% 모습이었다면 이번 경주들은 한 80%까지 올라왔어요. 6번 알찬 누리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1번, 6번, 8번이 가장 센 마필입니다. 7번마 시리우스 알파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간다는 그거 하나? 근데 뭐 끝걸음 매치가 막 좋은 마필은 아니고, 3번마 정문 프린스도 마지막 경주에는 또 이혁이가 잘 타주지만은 16주에 공백이 있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불안합니다. 딱히 뭐 유지하는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10경주는 1번, 6번, 8번 이렇게 세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마칼로 파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입은 되는데, 추입은 1번이 세고 그 다음에 9번인데 얘도 이제 단출한 편성에서 얼마만큼 빨리 올라오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까지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1번, 8번, 6번 이렇게 세 마필만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갖고 공략을 하겠고, 박수홍 꼭 일요경마 집중하고 또 운까지 따라주는 그런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기도까지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는 박수홍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노력하면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박수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